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백제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끌었으나 안타깝게도 망국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한 역사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섰다가 사라졌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 굵직한 나라도 있었고 부여, 동해, 옥저, 사만, 가야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맹 속의 소국들까지 나라로 친다면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였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모두 멸망하였는데 멸망한 나라의 숫자만큼 망국의 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왕은 그 망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부여의자, 바로 백제의 31대 군주 의자왕입니다. 부여의자는 서동요로 유명한 무왕의 장자로 590년대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유사 서동요 설화에 따르면 그는 선화공주의 아들이지만 선화공주가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사실 출생이 불분명합니다. 의자가 선화공주의 아들이었다면 신라 왕족은 의자의 외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무왕에게는 사택왕후라는 처가 있었는데 의자가 선화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택왕후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의자는 모계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의자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지극히 효로 모시고 노련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함부로 정적을 만들지 않았고 해동증자라는 별칭으로 불렸을 정도로 기대받는 왕자였습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본성이 효자였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641년 무왕이 승하하자 그의 뒤를 이어 태자인 의자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당과의 교류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한 뒤 해동증자라는 평에 걸맞게 유교적 정치 사상을 강조하며 취약한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642년에 백제에는 꽤 큰 규모의 정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통해 의자왕은 귀족 세력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무왕의 백제는 고구려와 중국 사이에서 양면적인 외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과 신라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자 의자왕의 백제는 점차 친고구려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백제는 신라를 적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미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642년 의자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신라를 공격했고 낙동강 서쪽의 미우성 등 40여성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정복으로 인해 백제는 신라가 점령한 옛 가야 지역을 대부분 점령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의자왕은 윤충에게 1만의 군사를 주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게 했고 함락시켰습니다. 643년에 의자왕은 고구려와 화친을 체결하였으며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했습니다. 당항성은 신라와 당나라가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에 신라의 선덕 여왕은 급히 당의 구원을 요청했고 의자왕은 이를 알고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큰 위기를 겪었고 이는 신라가 당에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백제와 신라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644년에는 신라의 김유신이 백제의 7개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던 중 645년에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신라군이 원군을 보낸 사이 백제는 신라를 침공하여 앞선 7개성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때의 백제의 행보는 당과 백제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647년, 648년, 649년에 백제는 신라를 공격해 많은 성을 빼앗는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백제는 신라를 강하게 몰아붙였으나 신라에게 치명상을 주지는 못하여 한동안 소모전 형태의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백제가 공세를 취했고 신라는 막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의자왕의 백제가 세 번째 전성기를 맞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모든 업적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55년 의자왕은 왕궁 남쪽의 태자궁을 극히 사치스럽게 수리하여 망해정을 세웠으며 주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왕권 강화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숙청했습니다.
이때 제거된 인물이 바로 성충과 흥수입니다. 그들은 계백과 함께 백제의 3대 충신으로 불릴 정도의 인재였습니다. 성충과 흥수는 의자왕에게 사치와 향락을 그만두고 추후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라고 간언했으나 의자왕은 그들을 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충은 옥중에서 사망하였고 흥수는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이 아들 41명을 좌평으로 삼고 각각 시급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엄청난 비리죠. 이러한 의자왕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귀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으며 이는 훗날 백제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의자왕은 급히 귀족들에게 군사를 요구했으나 오직 계백만이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을 막기에 군사의 수가 너무나도 부족했죠. 그리고 나당연합군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당군은 기벌포에서, 신라군은 탄현에서 막으며 장기전으로 가서 나당연합군을 지치게 만들자는 흥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의자왕은 이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왕은 당군과 신라군을 각각 요충지로 끌어들인 뒤 기습하여 단번에 격퇴하자는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 전술도 일리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백제 조정에서 격론을 벌이는 와중에 나당연합군은 빠른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이미 5만의 신라군이 탄현을 넘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급한 대로 계백이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군과 황산벌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백의 5천 결사대는 5만의 신라군을 맞아 4번이나 승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5번째 싸움에서 크게 패배했고 계백은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한편 백강에서도 의직의 백제군이 당나라군을 맞아 접전을 벌였으나 백제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당연합군은 그대로 사비성 부근에서 합류했죠.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에 군대를 철수해달라는 글과 많은 음식 가축을 보내기도 했고 의자왕의 아들들이 성 밖으로 나와 죄를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혹시나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느낌의 교섭 시도였고 실제로는 웅진성으로 피난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던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농성하고자 했습니다. 웅진성은 사비성 천도 이전의 수도였기에 주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과거 고구려의 장수왕의 침공을 방어하던 곳이라 사비성보다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자왕의 생각은 예식진이라는 인물의 배반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의 기록에 의하면 대장 예식이라는 인물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측되는 예식진의 묘비명이 발굴되었는데 그 내용을 통해 예식이 왕을 붙잡아 항복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죠. 이후 의자왕은 당에 압송되었고 타국의 땅에서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의자왕이 삼천궁녀와 함께 낙화암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자왕은 당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천궁녀라는 숫자는 단순한 문학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제 꽤 잘 알려져 있죠. 3000이라는 숫자는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낙화암과 백제를 소재로 글을 쓸 때 많다라는 의미로 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백제의 궁궐 크기나 낙화암이라는 장소의 규모를 생각해보아도 삼천궁녀는 말이 안 되죠. 삼천궁녀라는 것은 역사에서의 패자에게 씌어진 누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프로그램에서 의자왕을 옹호하기 위해 그를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서 의자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떻게 보면 다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의자왕의 의자는 시호가 아니라 임금의 본명인 휘입니다. 이름을 미남으로 짓는다고 해서 다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왕이 가진 명칭을 해석하여 그를 평가하는 것은 광개토 태왕, 태종무열왕 같은 인물에 적합하지 적어도 의자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그저 비유적 표현이었기를 바랍니다. 제위 초중반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나 말년에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망국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린 의자왕. 의자왕은 우리가 어렸을 적 배웠던 것 이상으로 괜찮은 왕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이 행한 말년의 실책은 거의 700년에 달하는 역사의 백제를 멸망시키고 말았죠. 물론 백제 귀족들이 나라가 망하는데도 군사를 보내지 않았던 점이나 강대국 당나라가 백제 신라 싸움에 개입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백제의 멸망이 모두 그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군주로서 자만심을 가졌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자왕은 백제 멸망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망한 나라의 왕 중 가장 유명한 왕, 의자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